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청주향교 선비학당 교재를 보시게 되면 19쪽에 제2편 사랑을 실천하는 선비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바로 선비, 어떻게 하는 것이 선비가 돼서 실천하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20쪽에 보면 선비가 어떻게 돼야 선비가 되는지를 잘 나옵니다. 첫째가 선비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몸과 마음을 잘 닦아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선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것을 유학에서는 수신이라고 합니다. 닦을 수자, 몸신자. 내 몸을 닦는다. 닦는다라는 표현은 가지런하게 한다. 혹은 바르게 한다. 이런 의미로 통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서 이 바른 내 몸과 마음으로 나를 실천하는 거죠. 나를 실천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실천하는 거죠. 자기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고 혹은 바르게 닦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사회와 혹은 가정 혹은 나라에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이 선비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비는 자기 자신부터 수양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여기 21쪽에 그림이 보이죠. 예.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내가 학생으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역할을 실천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닦는 수신이자 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선비의 덕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2쪽입니다. 큰 덕목이 인과 의와 예와 지에 대한 덕목이 나옵니다. 성품에 인의예지가 있어서 이러한 성품을 일상생활에 발현하고 구현하면은 이러한 것이 선비의 사랑이고 선비의 실천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인을 볼까요? 자, 인은 어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슬기롭고 덕행이 높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논어에 보면 뜻 있는 선비나 어진 사람은 자기의 삶을 구하기 때문에 인을 해치지 않고 자기의 몸을 해쳐서 인을 구한다라는 논어의 내용이 있습니다. 타고난 이 인의지의 성품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인의 가장 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의는 정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부끄럽고 상대방이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의의 마음입니다. 자, 예의 마음을 볼까요? 자, 예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학에서는 특히 오륜을 중요시하는데 이 오륜이라는 것이 예의 형식과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륜을 실천하게 되면 바로 예의에 맞는 그런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는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십이분별을 나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의 지의 성품을 잘 깨우치고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선비에게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비가 되기 위한 방법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첫째, 자신을 개발해야 된다. 둘째,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넘겨보면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비가 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나의 바른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를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계속 발전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날일자, 새로울 신자.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선비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25쪽 그림을 보게 되면 자식이 어머니를 업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한자로는 늙을 노자와 이 아들 자자가 합쳐져서 바로 효도 효자가 됩니다. 이 효도라는 말이 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부 내용입니다. 맹자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자, 그걸 대효라고 합니다. 대효는 아마도 순임금일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순임금의 어머니가 있는데 계모입니다. 이 계모는 늘 순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아버지는 고수인데 이 계모의 말을 듣고 이 아버지도 순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복동생 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도 이 순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순을 죽이려고 하지만 끝끝내 순임금은 이 세 사람을 교화를 시키고 감화를 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런 것처럼 이 효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효에 대한 마음을 극진히 하는 것, 다하는 것이 선비가 되는 한 가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26쪽 보면 일상생활에서 예의에 맞게 실천했을 때 이러한 사람이 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오륜을 실천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예의에 갖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선비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선조들 중에 훌륭한 실천을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여기서는 태계 이황과 율곡 이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태계 선생은 가장 훌륭하신 성스님 중에 한 분이신데 태계 선생은 경사상에 대해서 훌륭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30쪽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태계 선생은 경을 실천하여 마음속의 먹구름을 걷어내면 태양처럼 환한 마음이 빛을 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음에 어떤 나쁜 마음이 일렁일 때 그 나쁜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율곡 선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1쪽인데요. 밑에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글씨가 있죠. 이 글씨가 어떤 글의 내용이냐면
율곡 선생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픈 나머지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강산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다시 하산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산할 때 이 문장을 지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경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 경계할 경자, 글올 문자에서 스스로 경계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써져 있지만 첫 글자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큰 뜻을 지니고 성인을 본받자, 성인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이 자경문 11가지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바로 성인작이라고 합니다. 성인성, 사람인, 스스로자, 기약할 기. 성인 되기를 스스로 기약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율곡 선생의 입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선비가 되는 사람한테는 항상 입지가 있어야 됩니다. 율곡 선생이 대표적인 경우로 성인작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학생이니까 그러면 학생자기가 되는 겁니다. 학생다운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기약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부모면 부모 자기가 되겠죠. 부모다운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기약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슴속에 꼭 담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입지라고 한다. 이러한 입지가 있을 때 목적을 향해서 수양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에 대한 잘 나타낸 부분이 바로 율곡 선생님의 이 자경문의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경목요결이라고 율곡 선생이 지으셨는데 율곡 선생은 학문이라는 것이 글을 잘 알고 어디 신묘하고 신기한 것을 아는 것을 학문이라고 여기질 않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과 아이에는 차례를 지키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고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으며 친구 간에는 서로 신뢰가 있는 것. 이러한 것이 율곡이 말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유학자들이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의 학문은 바로 이러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유학자인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을 함께 알아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선비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선비는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선비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퇴계와 율곡한테 힌트를 얻었나요? 네. 퇴계와 율곡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선비가 될 수 있고 선비 같은 모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선생님 강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